어느 날 문득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 혼자구나. 이런 게 바로 외로움일까요? 아니요. 그건 그냥 혼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 적은 외로움에 대한 오해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와 있어도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지냅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평온합니다. 정말 자유롭습니다. 예전엔 혼자가 두려웠습니다. 누구라도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됐죠. 자식, 배우자, 친구,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관계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떠나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혼자라는 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할 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집안이 조용한 게 괜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고요함이 편안함이 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는 밥도 익숙해졌고 혼자 듣는 음악이 더 깊게 스며들었죠. 그때 느꼈습니다. 혼자는 불행이 아니구나. 혼자는 자유로움이구나.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모두 내 것이 되고 공간도 모두 내 것이 되죠. 물론 가끔은 문득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애써 붙잡지 않고 그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둡니다. 왜냐고요? 그 감정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살아보니 비로소 진짜 나를 알겠더군요. 그동안은 늘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딸로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그냥 나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혼자라고 해서 절대 작아질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혼자가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가 더 피곤합니다. 괜히 눈치 보이고 괜히 신경 써야 하고 그게 더 외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보다 나 자신과 시간을 더 보냅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가끔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도 하죠. 그런 시간이 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충분하니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왔는지 그 과거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왔을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혼자라는 말만 들어도 어딘가 마음이 쓸쓸했죠.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플 때는 부모님이 곁을 지켜줬고 힘들 땐 친구가 다독여줬습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의지했죠.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혼자 결정하기보다 늘 상의하고 함께 풀어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기대는 자식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내가 잘 키워놨으니 나중엔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했어요. 기대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거든요.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언제부터일까요? 그 기대가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에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릴 때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짐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댄다고 해서 항상 따뜻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건 무관심, 피로함, 그리고 때론 서운함이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느꼈던 기대가 상대에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가족도 친구도 늘 같은 자리에 있어 주지는 않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왔구나. 기대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면 겁부터 났습니다. 결정을 미루었고 늘 누군가의 확인을 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삶은요, 결국 혼자 걷는 길이더라고요. 그 누구도 끝까지 함께 해주지는 않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혼자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병원도 혼자 가고 장도 혼자 보고 집안일도 혼자 합니다.
예전엔 이런 게 왠지 서글프게 느껴졌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게 자립의 시작이라는 걸 압니다. 혼자 한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하면서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면 편할 것 같지만 그만큼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기보단 스스로 해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내 손으로 해내는 그 순간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며 사는 삶이 항상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서는 삶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며 살아오면서 겪게 된 기대의 대가, 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대는 만큼 실망도 커진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노년을 살아가면서 더 실감납니다. 특히 자식에게 기대기 시작하며 그 실망은 더 깊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약을 사러 가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나가기 어려운 날이 있었죠. 그날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약국 좀 같이 가자. 그런데 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바빠. 택시 타고 다녀오면 안 될까? 그 말에 아무 대꾸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 약을 사왔죠. 그날 밤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저 같이 걸어가자고 한 건데.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기대였습니다. 딸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였죠. 그리고 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에게 기대는 걸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처음엔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며 점점 내가 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점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에게 상처까지 받는 순간입니다. 나는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특히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받으면 더더욱 깊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다 해줬으니 이젠 자식이 해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군요.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를 챙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모른 척하고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는 만큼 잃게 된다. 기대는 만큼 아프게 된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 나가서 약을 사오고, 혼자 병원에 가보고, 혼자 식사하는 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습입니다. 자립도 혼자 살아가는 힘도 연습해야 생깁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노후는 처음엔 조금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게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진짜 강한 노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에서 스스로 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봐야겠죠? 혼자라는 게 정말 외로운 걸까? 어쩌면 혼자여서 더 평온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고 나면 처음엔 마음이 허전합니다. 무언가 빠져나간 것처럼 빈 공간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 채워보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네.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올려서 조용히 씹으며 먹는 그 시간. 누가 말 걸지도 않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밥상에서 내 생각을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라는 건 불편함이 아니라 평온함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괜히 창피했죠.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편합니다. 그 시간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과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았더군요. 늘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았으니까요. 그런 삶도 나름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나는 나를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혼자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 오늘 좀 피곤해. 조용히 있고 싶어. 이런 게 좋았어. 이건 별로였어. 그동안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들. 이제는 그 말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걸 혼자여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심심하지 않냐고 묻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어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조용히 산책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런 시간 속에서 나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사람인지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쳤던 내 마음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회복되거든요. 혼자 산다는 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멋진 선택입니다.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안의 평온함에 기대는 삶. 그게 노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에게 맞추는 삶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충만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혼자 사는 삶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혼자 있는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졌다면 이제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준비하는 거. 자립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혼자 해보는 시간들이 결국 혼자서도 잘 사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 건강,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가 혼자 사는 삶의 세 기둥이 됩니다. 먼저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돈 얘기는 민감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혼자 살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쓰는지 적어보고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꼭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자 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집 수리비 등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지출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나를 위한 돈인가? 지금 꼭 필요한가? 자신에게 물어보며 하나씩 조절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운동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30분 걷기, 집에서 스트레칭하기, 계단 오르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지속하는 거. 건강은 한 번의 큰 변화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이나 건강검진도 미루지 말고 정기적으로 챙기세요. 누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은 감정 관리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감정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땐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좋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마음을 다잡는데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또 일기를 써보세요. 글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말을 걸 수 있는 대상도 필요합니다. 반려식물, 반려동물, 아니면 TV 속 인물이라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 있다는 느낌보다 내가 나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며 충분히 평온할 수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마음도 누군가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책임지는 삶. 그게 바로 노후를 혼자 살아가는 힘입니다. 자립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직접 밥을 해먹고 내 손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내 마음을 내가 다독이는 거.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나는 혼자서도 잘 산다는 자신감이 됩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이 두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그 실천이 당신의 노후를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해도 가끔은 마음 한쪽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왜 이렇게 외롭지 않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로워하지 않더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습관이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빈 시간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채우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독을 즐기는 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나만의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쌓이며 점점 고요함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은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칫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반드시 하는 일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기,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잠자기 전 스트레칭하기. 이런 사소한 루틴이 하루를 정돈해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다음은 사람과의 거리 두기 기술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끊고 지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필요할 때만 연결되는 관계가 더 건강합니다. 억지로 만나지 말고 진짜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연락하세요. 주변에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있게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불편한 관계가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 나와 더 친해지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습의 방법은 바로 취미입니다. 시간을 잊을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작은 손뜨개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실이 꼬이고 바늘이 어색했지만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어떤 분은 식물을 키우고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어떤 분은 사진을 찍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냥 내가 좋아서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좋은 취미입니다. 취미가 생기면 일상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규칙이 생기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하루 중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은 뉴스도 전화도 멀리합니다. 그건 세상과 연결을 끊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생깁니다. 그 시간을 나만의 루틴으로, 나만의 취미로, 나만의 기준으로 채워보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은 결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조금씩 연습하고 나를 돌보는 습관을 만들다 보면 당신의 삶도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혼자 살아가는 삶의 철학, 그리고 노년의 품위에 대해 조용히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부족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내 삶이 시작됩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얼굴도 있고 이름조차 잊힌 인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세월은 사람을 데려가고 시간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잡고 있던 손을 조용히 놓을 때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답게 사는 삶. 그게 바로 노년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와 마주하는 시간. 그건 절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더 잘 아는 시간이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부모로, 배우자로, 친구로, 누군가의 보호자로.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그냥 나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요한 아침에 혼자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를 다독이는 것.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시간이 노년의 품위를 만들어줍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고 생각은 깊어집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삶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다룰 수 있으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연락을 안 해도 괜찮고 누가 곁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안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져야 비로소 내 안의 소리도 들립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반응하느라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젠 좀 쉬고 싶어. 조용히 나를 돌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를 아껴도 되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진짜 내가 보입니다. 그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 누구보다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영상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고.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조금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